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신라 흥덕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흥덕왕은 804년에 시중이 임명되고 형제인 김원승과 함께 조카인 애정왕 때의 왕권 강화 정책을 폈습니다. 애정왕을 죽이고 헌덕왕을 옹립하는 과정에 공을 세웠습니다. 헌덕왕의 동생 재홍이 바로 김수종이 다른 이름 또는 초명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흥덕왕은 애정왕의 사이였으며 헌덕왕 제2초기에는 집권하지 못했습니다. 애정왕 시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 김수종은 형 김원승이 조카 애정왕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는 것에 대해 저항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819년 상대 등에 임명되었으며 822년 부군이 되어서 왕위 계승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42대 흥덕 왕이 보륵 2년 병원년을 즉위하고 얼마 안 되어 어떤 사람이 당나라에서 사신을 갖다가 앵무새 한 쌍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래지 않아 암컷이 죽었습니다. 수컷이 애처롭게 울기만 하였습니다. 왕은 사람 시켜 앵무새 앞에 거울을 걸어놓게 하였습니다. 새가 거울 속의 그림자를 보고 짝을 얻은 것으로 생각하고 거울을 쩌다가 그림자임을 알고는 숲이 울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겨울 12월에 왕비 장화 부인이 죽었습니다. 추봉하여 정목왕후라고 하였습니다. 왕이 왕비를 생각하지 못하고 슬퍼했습니다. 군시인들이 표를 올려 다시 왕비를 맞아들일 것을 청하였습니다. 왕이 말하기를 새도 짝을 이런 슬퍼을 왕이 하물며 좋은 비표를 읽고서는 어떠하겠는가. 어찌 차마 무정하게 곧바로 다시 아내를 얻겠는가 라고 하며 따르지 않았다. 또 심혈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다. 자의 사자로는 오직 한간만을 뒀다고 한다. 삼국유사에는 흥덕왕 자신과 같은 처진 앵무새에 관한 일화가 전해 내려온다. 한 쌍의 앵무새 중 암컷이 죽고 혼자 남은 수컷이 애처롭게 울기를 그치지 않았다. 거울을 수컷 앵무새 곁에 걸어두었더니 앵무새는 지능이 높은 동물이라 거울 속 앵무새가 자신인 것을 알아채고는 수컷도 곧 따라 죽었다고 한다. 흥덕왕은 짝을 잃은 앵무새에 대해 부인을 잃은 자신의 저주와 동질감을 느꼈던 하다. 이를 보고 노래를 지었다고 하지만 전에 얹지는 않고 있다. 이와 같이 개인적인 면모를 이야기하며 흥덕왕도 저거였으며 왕비는 39대 소성왕에 따른 장화 부인이었다. 흥덕왕이 즉위한 지 22개월 만에 승하여 왕을 크게 상승시켰다. 주위에서 신하들이 새 왕비를 들 것을 권유했지만 흥덕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중의 여성들을 건드린 일도 없었다고 한다. 왕의 집에는 단지 내시들만 있었다. 오늘 흥덕왕은 죽은 후 먼저 떠나보낸 아내 장화 부인의 능에 합장되었다. 고려 31대 공민왕과 비슷한 체리였다. 흥덕왕 부부의 합장 등의 흥덕왕 등은 신라 왕릉 중 다른 서랍시 능 주인이 본인들임을 확실히 몇 안 되는 왕릉 중 하나다. 오늘날 시각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 시대에는 왕과에서 근친혼이 흔하였다. 적가와 혼인했다는 건 그리고 특이한 게 아니지만 따져보면 이 상황에도 장화 부인은 흥덕왕이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애정왕의 누이다. 흥덕왕이 형 헌덕왕의 정매를 가담했던 것으로 상기하면 장화 부인 입장에서는 남편 흥덕왕은 친동생의 목숨을 앓아본 불구대천의 원수다. 흥덕왕이 아내에 대해 이별을 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각별한 애정을 보였던 것은 찬왕을 죽게
나등못에 대한 사람들이 속죄했을 가능성이 있다. 제2기간 동안 애장왕에서 헌너강으로 이어지는 왕권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쳤다. 왕정을 집권으로 삼아 권력에 집중하시는 계급의 수용을 통한 왕권 강화는 열조 원성 왕격의 전통적인 전략을 이은 것이다. 역시 같은 이치로 아우 김충공을 상대등에 임명한 걸 시작으로 숙부인 김예영의 아들 김원정과 김근정을 등용하였다. 그러나 이런 왕권 강화를 위한 왕조 우대 정책은 힘 있는 왕족들끼리 왕위를 놓고 싸움을 벌이는 원인이 되었다. 흥덕왕이 장화 부인과의 후손을 남기지 못한 채 죽었다. 김충공의 아들인 김명과 이천 김원정의 아들인 김지릉이 한 편을 먹고 숙부 버린 김김정이 다른 한 편이 되어 비트겐 왕이 다툼을 벌이게 됐다. 결국 이 과정에서 김균정은 반대파에 의해 살해당하였고 김재룡이 임금의 자리를 오르게 되었다. 바로 43대 희광왕이다. 흥덕왕 때에도 사람 헌덕왕 때부터 이어진 천재지변의 연속으로 백성의 삼투탄에 빠졌다. 예정왕을 시해하고 왕위를 찬탈한 현덕 왕보다 낫던 재미랑 흥덕왕 음식수를 지르고 뒤에서를 사면한 등 권한을 백성과 함께 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흥덕왕은 남쪽 지역을 순환하면서 백성들을 임하고 직접 교육을 활동해 나서는 등 민생을 보살폈다. 828년은 한산 전현에서 빨리 부자가 되는 수법으로 백성들을 현혹하는 자가 등장해 재활은 기록되어 있다. 황금 만능주의와 사기꾼이 활개치던 사회상을 짐작할 수 있다. 828년 정목으로 하여금 지금의 전라남도 안도에 청계지를 설치하게 하였다. 당시 복잡했던 국제 정세에 위기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장보고에는 의민 같은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친한 신부인 장보고에게 병권을 주고 벼슬거리 줬다. 흥덕왕 역시 장목을 크게 신임하였다. 그 시기 신라는 해안가에서는 해적 출마로 한건 낙과 재정 부족을 겪고 있었다. 상당한 흥권을 진 정보가 내놓고 반란을 일으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흥덕왕 본인이 장보고를 등장한 대포로 장보가 신라에 걸칫거리던 해적을 이루게 소통을 하고 청해진을 설치해 무역을 하면서 막대한 재물을 얻었다. 장보고는 이를 신라 왕실에 바쳐 재정이 건실해졌다. 이로 인해 신라는 동북아 무역의 거점으로서 부산 몇 년간 재정이 충당되어 조용하고 평온했다. 나중에 청해진을 철폐하는 병크를 저질러 멸망을 가져와했다. 사람은 나이에 따라서 선의 선아래의 구분이 있고 지위에도 높고 낮음이 있다. 법의 규정이 가지 않으면 의복도 다른 법이야. 공석이 직접 급박해지고 백성들이 다투어 사치와 화를 삼고 진견 의례품을 제공한 나머지 도리어 선박은 우리 것을 싫어하니 예전 곧잘 분쇄에 넘치는 배단에 가지고 공석이 파괴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상과 이의 법전에 따라서 명확하게 반명을 선포한다. 만일 일부러 이를 어기면 진실로 그에 맞는 행벌을 내릴 것이다. 834년 흥덕왕 치세의 사건 중 유명하고 정미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의식주나 생활용품을 거품제에 따라서 온갖 사소한 것까지 철저히 규제하겠다는 법령을 내린 것이다. 의복이 재료 수레의 크기와 끄는 동물이 몇 마리까지 가능한지, 집의 크기, 정확하니 재질, 장화의 색깔, 여자들이 사용하는 비스의 재료까지도 평면은 흰색의 빼나볼 사대품은 나무 재질까지 가능하였다. 진고는 에메랄드와 바다 거북 껍데기로 만든 빛만
금지덕으로 움직이 제하하였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신라 사회에 맞는 문제를 일으킨 골프 문제를 고착화시켜버리는 자충우수가 되어야 했다. 흥당한 본인으로선 골프 문제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면 기강도 잡히고 신라의 혼란도 가라앉을 수 있으라고 생각하였다. 신라 사회의 모순의 근본적 원인이 바로 골프 문제에 있었던 만큼 시대를 읽는 눈은 비고자 떨어졌다. 물론 자신이 골프 문제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 넓은 시야를 갖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다만 당시 시대상을 바라보면 흥당왕의 이런 조치는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골품을 제를 만든 834년은 장보고와 청해진의 전성기로 해외 무역이 가장 활발한 시기였다. 골품의 제안을 만들 때 내린 이 교재를 읽어보면 흥당왕 이전까지는 총하의 골품인 하급 귀족부터 일반 백성들까지도 의뢰 사치품 사용이 만연하였다. 흥당왕의 의도는 본인이 음식수를 줄이는 것처럼 과소비를 방지하라는 목적도 같다. 흥당왕 즉위 3년에 당나라에 갔다 온 사신이 전하고 정서를 가져와 지리산 일대에 심었다. 이쯤부터 차가 재배됐을 수도 있으나 한국의 비역금으로 남아있는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이전 시대에는 주로 당나라에서 차를 수입하였다. 비싼 물건은 주로 왕이 하사한다거나 하는 사치품이었다. 흥당 때부터 저렴한 국산 차가 불렸다. 차를 마시는 것이 크게 유행했다고 한다. 지금도 경상남도 하동은 상계사 인근에 차나무 재배지가 있다. 2012년에 하동 재배지의 차나무를 경주시 흥당원명에 심는 행사가 있었다. 흥당시에도 불교는 여전히 성황하였다. 즉위 흥당왕 즉위 2년에 승려 900이 당나라에서 경전을 가지고 들어왔으며 즉위 5년은 도순 150명을 궁궐로 불러들어 아무의 쾌유를 빌은 불공을 들을 일도 있었다. 이상 신라 흥당왕 치세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